눈은 안 보이네, 카메라에. 뭐야? 아이 잘했어. 초코 봤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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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이빨이네. 빵. 먹을 거야? 왜 먹어? 안녕 여러분, 새벽달이에요.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정말 잘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여서 몇 번씩이나 어떻게 구성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도로시의 증상 때문에 급 찍게 된 영상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분리불안이에요. 일단 제가 조금 도로시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도로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쪼맨한 집에서 새벽에 샌드위치를 하나 사러 편의점을 걸어가다가 진짜 집 코옆에서 얘를 마주친 거죠. 근데 도로시가 이미 그때 제가 처음 떠돌아다니는 걸 본 지 한 달 정도는 지난 그 시점이었어요. 저는 잠깐 집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애들이 이쪽 주변에는 하도 많아서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옛날에 봤던 그 애가 아직도 밖에 있던 거죠. 적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대걸레처럼 털이 엉켜서 똥도 묻어있고 찐느기에 뭔가 게 묻어있는 상태로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제가 집에서 임시 보호를 했었는데 결국 입양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해서 보호소에 가서 다 입양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며칠 안 지나서부터 애가 갑자기 배가 이따만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그것도 거의 만삭 직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바깥에서 못 먹고 다니다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서 애초에 배가 안 나왔었던 거죠. 애들이 크지를 못해서 정말 배가죽이 등에 붙은 상태로 저한테 왔어서 저는 정말 부어주는 대로 자율급식처럼 밥을 줬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그런지 배가 엄청나게 금방 애들이 자라서 불렀던 거죠. 이미 그 시점에는 애가 거의 만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들을 다 태어나고 돌보고 이제 이유식 단계를 조금 들어갔을 때 전부 5마리를 입양을 잘 보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애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도로시가 얘가 나도 보내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분리불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새끼들이 떠났을 때 되게 홀가분해하는 느낌이었는데 새끼들이 전부 다 입양을 가서 제 생각에는 자기도 보낼까봐 좀 불안감이 더 생겼던 것 같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로시가 분리불안이 왔고요. 증상이 정말 어땠냐면 갑자기 어느 날 편의점을 가려는데도 얘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왜 저러지 하고 일단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낑낑거리고 문을 긁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조금 있나 보다 이러고 나왔는데 이제 다음날 되니까 짖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짖음과 문을 긁는 것이 멈추지 않고 제가 들어올 때까지 하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진짜 눈 깜짝할 만한 3일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패닉을 했죠.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쬐끄만 원룸 중에서도 좀 쬐끄만 원룸에 살고 있어요. 여기 주인 아저씨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제가 처음에 딱 얘를 데리고 와서 딱 들켰는데 그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반대가 없으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쩌실 수 없다라는 말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감해진 거죠. 저는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책임지겠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정말 못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이 저를 덮쳐오는데 아직도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평생 반려견을 키우면서 본가에서 자라왔지만 분리불안이 이렇게 심한 걸
제가 혼자 겪어야 됐던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결국 온갖 사이트를 다 찾아가면서 그 찾으면서 했던 것들이 딱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분리불안에 관해서도 정말 훈련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긍정 훈련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트렌드도 강현욱 훈련사님의 이제 긍정 훈련이 효과가 있다고 엄청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저는 혼낸다고 해서 얘네가 정말 지능이 막 뛰어나고 저희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하는 수준은 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지, 저희가 얘네들한테 화를 내놓고 얘네가 이제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생 키우면서 제가 본가에서 봤던 것보다 긍정 훈련으로 제가 찾아봐 가면서 얘를 훈련을 시켰을 때 정말 효과는 놀라웠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분리불안 훈련을 찾아봄에 있어서 훈련을 되게 가려서 찾아봤어요. 올라오는 모든 훈련들을 제가 얘한테 하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일리가 있고 이거는 연구가 돼서 확실히 보장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을 하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찾으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던 블로거 분이 푸드랠리라는 분이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푸드랠리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꼭 들어가 보셨으면 해요. 진짜 웬만한 먹거리부터 영양소부터 생각나시는 모든 문제들은 키워드만 검색을 해보시면 그 블로그에 분명히 너무나 효과적이고 너무나 맞는 방법이 뜰 거예요. 정말 제가 거기서 본 모든 글들은 피와 살이 되어 도르시와 저를 완벽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는데 진짜 1등 공신을 했거든요. 꼭 들어가 보셔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기 먼저 쳐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댓글도 다르시면 되게 잘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 분리불안 때 많이 물어봤었어요. 푸드랠리 블로거님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추천 서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분리불안 서적을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 하드카피였던 그 책을 아마존에서 원서를 직구를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번역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간단한 얇은 훈련 서적이었거든요. 분리불안을 전문적으로 훈련하시는 훈련가 분이 쓰신 분리불안 훈련 매뉴얼 서적이었어요. 그 훈련가 분과 책 이름을 여기다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엄청나게 긴 내용은 애초에 아니었지만 제가 이 중에서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저는 정말 우등생처럼 따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기억에 또렷이 남는 정말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만 제가 기억으로 적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얘가 그때 분리불안이 생겼을 때가 딱 방학 기간이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때부터 저의 미션은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분리불안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면 나는 수업을 못 간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진 나의 3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라는 어쩔 수 없는 그 강박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당장 분리불안 반복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 만에는 일단은 지짐과 긁음 정도는 잠깐 하고 그만두는 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부터가 이제 오래 걸리는데, 제일 심한 분리불안의 증상을 어쨌든 없애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일단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민원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되는 정도의 상황까지 갈 일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도 이렇게 좀 낑낑거리고 분리불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까지도 완화시키는 데까지는 저는 거의 한 3개월은 좋게 걸렸던 것 같고, 이게 완벽하게 훈련이 되는 데까지는 한 6개월까지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이후에도 제가 말하는 건 가끔씩 그때처럼 심한 분리불안이 한 2-3달에 한 번씩은 왔었어요.
그럼 저는 다시 스파르타 시고요. 또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그냥 심해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한 번만 분리불안 교육을 해놓으셨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분리불안이 다시 와도 더 훨씬 더 단기간에 금방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제가 나갈 때 한 번씩 이제 낑낑 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그날 연습을 하고 요즘은 연습을 몇 번 하지 않아도 진짜 바로 그 증상들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은 완벽한 원치라기보다도 어차피 반려견은 주인에게 큰 애착이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최대한 매니지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감기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가끔 왔다가 가끔 갔다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제가 크게 나눴을 때는 일단은 엄청 심한 분리불안이 딱 왔다 그러셨으니까 이제 분리불안을 찾아보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크게 분리불안이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야 해요. 일단은 내 강아지가 불안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왜 생겼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일단은 좋아요. 왜냐면 일단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바깥에서 주인이 없었을 때 큰 소음이 갑자기 났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큰 작용을 했을 것 같은 요소인데 제가 방학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집순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강아지까지 키우는 거죠. 그럼 정말 밖에를 안 나가요. 저는 하루 종일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림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풀타임 24시간 얘랑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나랑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를 떨어져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저처럼 학생분이시라면 방학 기간이어서 얘랑 갑자기 보는 시간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직장인이시라면 퇴직하셨을 때 아니면은 조금 긴 휴가 기간이 있으셨을 때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되게 놀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얘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저녁에 나가려고 할 때 낑낑대는 애들도 있고 주중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주말에만 나가려고 하면은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강아지들은 옛날에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폐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을 보인다라고 어디서 들었었어요. 어딘가에서. 근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규칙적인 것을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것에 얘네들은 익숙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맨날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나간다. 이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가지 않는 시간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퇴근하고 오후에 나가려고 한다든지 주말에 나가는 것 또한 얘 생각에는 원래 나가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불안한 거죠. 평상시에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강아지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때 서적에서 읽었던 케이스 하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되게 분리불안을 갑자기 나타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강아지가 살던 집은 미국이어가지고 바깥에 잔디 물 주는 스프링클러가 나와서 막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되게 공포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단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훈련 전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평상시에 훈련 전에도 수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하우스 훈련이에요. 그래서 집 아니면은 하우스 하면은 평상시에 얘가 쓰는 쿠션이나 집에 들어가도록 아니면 캔들도 있죠. 그곳에 들어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시키냐면 하우스 훈련은 이곳이 자기가 불안할 때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하우스 훈련을 하는 것이 일단 되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몇 번씩이나 얘기해도 제일 중요한 건데 기다려 훈련이에요. 사인을 해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다려? 라고 했을 경우에 강아지가 알아듣기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리고 소음 때문에 바깥에서 잘 안 들려도 멀리서 이렇게 하면 도로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려 훈련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처음에 저도 도로시는 분리불안 훈련을 하기 전에 기다려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기다려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다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기다려를 할 줄 알면 분리불안도 많이 좋아지는데, 애초에 저는 그런 훈련조차도 시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랑 몇 걸음 떨어져 있는 것도 쫄쫄쫄쫄 따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다려를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한 딱 3초 기다렸다 잘하면은 yes라고 잘했다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yes. 그 다음에 간식을 주는 거죠. 강아지는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대충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잘했을 때는 항상 똑같은 피치에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클리커 트레이닝이 있는 거거든요. 클릭하는 소리는 항상 똑같으니까 강아지가 이 소리만 들리면 잘했다는 거를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클리커는 이제 귀찮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저는 yes 라는 거 항상 이 톤으로 항상 말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려는 3걸음 뒤, 5걸음 뒤, 나중에는 다른 방, 그 다음에는 야외에서도 같이 훈련해보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정말 실제로 분리불안 훈련이 정말 잘 되고 나서는 기다려도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좀 연관성이 큰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푸드토이를 바로 지금 당장 구매를 하세요. 푸드토이 말고도 휴지각 안에다가 사료나 이런 것, 간식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서 던져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매번 휴지각에다 넣어서 주는 것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푸드토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질긴 무덕성 고무로 만들어진 토이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오래 가요. 한 번 사면 진짜 몇 년씩 쓰니까 푸드토이 중에서도 저는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긴 건 콩이라는 브랜드의 익스트림 토이일 거예요. 얘가 왜 익스트림이냐면 이 고무 재질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빨강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베이비 블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제일 딱딱해요. 그래서 노견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고 어린 강아지들에게도 너무 딱딱할 것 같긴 해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본인 강아지 연령에 적합한 토이를 사시는 것이 더 알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성견을 키우고 이빨이 유난히 강하다 싶으면 얘로 사세요. 얘가 최고입니다. 정말 안 뜯겨요. 그 다음에는 제가 콩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독성 테스트도 정말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되게 오래된 브랜드라서 저는 좀 믿음이 가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콩이라는 브랜드의 지니어스 마이클이라는 장난감인데요. 얘는 보다시피 이렇게 안에 제가 이미 간식을 하나 둔 게 있는데 이렇게 간식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빠지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얘도 생각보다 여기다 넣으면 잘 못 뺄 것 같죠? 잘 빼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콩 브랜드인데 얘가 와블러라는 거예요. 얘가 왜 와블러냐면 우리 어렸을 때 썼던 오뜨기 알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서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다시 서고, 이 안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 바닥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안에다가 사료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닫아주시면 얘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 안에 있는 사료 알갱이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사료를 급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녁이나 뭐 아침이나 여기다 담아주고 가시면 돼요. 특히 이거는 좋았던 게 도로시는 분리불안이 극도로 심했을 때 흔히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들이 그러듯이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밥그릇에다가 사료를 주고 가도 때에 맞춰서 본인이 먹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놔두고 갔었는데 희한하게 여기다 놔두고 가면 재밌어서 그런지 얘가 먹더라고요, 사료를. 지금은 생식으로 바꿔서 이런 것을 아예 쓰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기다가 뭐 간식 같은 거 넣어주는 거는 정말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꼭 훈련 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써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정한 것들을 바깥에 나가기 전에만 항상 주다 보면 강아지들이 그게 바깥에 나가는 루틴 중에 하나가 일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간식을 주어도 이런 걸 딱 주어도 이걸 줬으면 이제 얘가 나간다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주는 게 중요해요. 집에 내가 뭐 설거지할 때나 이럴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을 줘 버릇해야
밖에 나갈 때 줬을 때도 평상시에 주던 거니까 먹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상시에 하루 종일 집에 계실 거면 바깥에 그냥 캐주얼하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반복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한 5초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오래 나가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가는 거죠. 오래. 또 5초 나갔다 들어오고 5초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은 계속 준비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기다리게 되니까 아씨 지쳤다. 나 이제는 나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시점이 오게 돼요. 이런 시점이 언제 오냐고요? 1시간 내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알프레도로하고 저는 공기계에다가 다운을 할 수 있는 펫 CCTV 어플을 사용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플을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요즘 펫 CCTV나 아니면 이제 아이 보기용으로 설치하는 CCTV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렇게 저절로 로테이션도 어플로 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항상 벽에 코너에 붙어 있다 보면 그게 해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해킹이 될 위험이 높은 거면 어플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찍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어플을 끄고 카메라를 다운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켜지더라고 해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저는 사실 어플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어플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 어플을 왜 다운해야 되냐면 훈련 기간 때 바깥에 나가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 얘가 얼마만큼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얼마만큼 점점 달라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리불안의 행동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확인이 될 텐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어플을 통해서 얘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바깥에서 보고 계셔야 돼요. 얘가 너무 불안해하는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때 아는 거죠. 내가 너무 오래 나가 있었다. 이거보다 더 짧게 훈련을 텀을 둬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편집을 어제 하다 보니까 느꼈던 건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2탄까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반려견의 분리불안 행동 자체를 이해를 하고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본 거고요. 2탄에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정확하게 스텝 바이 스텝 설명하는 그런 튜토리얼과 제가 직접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훈련 영상은 2탄에서부터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저 카메라 새로 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색감과 화질도 사실 이것도 화질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얘가 너무 물 빠진 색감이라. 그러면 이따 봐요 진짜로.